드라마 수지마주누리 88회입니다. 본론부터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는 마리의 요청으로 장영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는 일을 겪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장영사가 실종 당시의 현우 사진을 보여줬는데 정순정 납골당에 자신의 사진과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심지어 입은 옷까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당장 이 사진 2장을 들고 마리에게 갑니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는 왜 장영사를 만나게 된 걸까요? 앞으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리의 요청으로 장영사를 만난 건데요. 그럼 나영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구독자분들이 이해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려온 나영이 시어머니 방에서 나오는 진태를 의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일하시다 말고 갑자기 뛰쳐 들어오셔서 하신 일이 평소에는 얼씬도 안 하는 어머니 방에 들어가신 거라니 도대체 왜 갑자기 그러신 거지? 게다가 진태는 또 뭐에 쫓기기라도 하듯이 갑자기 마리가 애지중지하는 2층 현우 방을 싹 다 폐기물 처리로 버리라고 하고 있고 분명 뭔가 수상한 게 있어. 그래서 나영은 안테나를 곤두세우고 진태가 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윽고 2층 현우방 물건이 하나도 남지 않고 싹 다 폐기용 박스에 모두 들어가자 방 안이 깨끗해지자 진태는 폐기업체 용역들과 함께 다시 집 밖으로 나가 버립니다. 이때다. 나영은 진태가 들어갔던 마리방을 들어가 봅니다. 뭐지? 아버님이 도대체 뭐 때문에 안 들어오던 이 방에 들어온 거냐고. 사방을 둘러보던 나영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방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이었죠. 아까 분명히 가사도우미 아줌마가 이 방을 청소하고 나오는 걸 내가 똑똑히 봤는데. 나영은 곧 진태가 빛 사이에 끼어있는 마리의 머리카락을 가져갔다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뭐지? 정순정 진료 기록에 어머님 머리카락이라니. 이때부터 나영은 시부모가 출근을 하고 나면 진태 서재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샅샅이 뒤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고편에 보니 진태가 마리와 우리의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보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뒷배경을 보니 병원 사무실이 아니라 바로 집 서재에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와, 그러면 진태는 이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서재 서랍에 넣어두겠죠? 그러니 나영은 오늘도 시부모가 출근을 하자마자 재빨리 진태 서재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뒤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가사도우미 아줌마는 지금 1층을 청소하는 중이에요. 청소를 빨리 마쳐야 하니까 1층 청소하는 중에는 절대로 다른 일은 하지 않는다는 걸 나영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안심하고 진태 서재를 마구마구 뒤집니다. 그랬더니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안을 들여다보니 맙소사 마리와 우리의 유전자 검사 결과가 들어있는 거죠. 친자 관계일 확률 99.99% 이상. 나영은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우리가 현성 씨 형인 거야? 그럼 현성 씨는 찬밥이고 큰아들 우리가 해들 재단 다 물려받겠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지는 우리와 남매 사이가 끝이 나니 결혼할 자격도 되는 거고 무엇보다도 얄미운 수지가 해들 재단 가문에 입성을 하겠네. 안 돼.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 돼. 수지가 잘 되는 일만은 꼭 막아버려야 해. 그런데 보아하니 현성 씨 형을 찾는 일에 마리는 평생을 바쳐왔는데 진태는 지독하게 반대한다는 게 눈에 딱 봐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마리만 없어지면 우리가 해들가로 들어오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영은 현성을 설득하기로 합니다. 현성 씨, 요즘 어머니 병세가 너무 심해졌어요. 당신은 출근하고 나면 잘 모르죠? 나는 어머니가 일찍 퇴근을 하시니까 잘 아는데 안타깝게도 정신병 증세가 더 심해지셨어요. 현우 방에 들어가서 현우가 보이네. 현우야 엄마랑 놀자. 막 이렇게 헛것을 보시기도 하시고요. 그런데 이런 망상 증세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이러다가 치료 시기를 놓쳐서 영영 어머니 병을 못 고치게 될까 봐 정말 걱정이에요. 무슨 좋은 수 없을까요? 이렇게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죠. 멍청한 현성은 이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 아버지에게 상의하러 갑니다. 아빠, 엄마 정신병 증세가 더 심해지셨대요. 그런데 해들병원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으시라고 해도 거부를 하시고 안 받으신다니 어쩌면 좋죠? 진태는 이게 웬 떡이야? 갑자기 얼굴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아니, 지 마누라 정신병 증세가 심해졌다는데 속에서 우러나오는 찐 기쁨이 안 감춰지는 거죠. 하지만 이내 걱정스러운 얼굴로 갑자기 안면을 바꾸며 아들에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안 되겠다. 더 늦기 전에 네 엄마를 정신병원에 장기 입원시키자. 더 늦으면 손을 쓸 수가 없어. 이럽니다. 그래서 마리에게는 비밀로 하자고 작당을 하고 진태는 현성과 나영을 불러서 사인을 받습니다. 서류에는 마리를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무기한 입원시킨다. 이런 내용이 쓰여 있는 거죠. 진태는 여기에 모두들 사인해라. 네 어머니 정신병원 입원 안 시키면 어느 날 제정신이 아니라서 무슨 일을 저지를지도 몰라. 아마도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서 어디론가 사라져버릴걸? 모든 판단이 마비가 되고 마는 날이 오게 되고 말 거란 말이야. 그러니 어서들 사인해라. 이렇게 해서 비밀리에 마리 정신병원 폐쇄병동 감금이 결정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마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정신병원에 오직 진퇴만 하는 폐쇄 정신병원에 감금이 될 것 같습니다. 맙소사, 한동안 마리가 시련을 겪게 될 것 같네요. 자, 마리는 처치되었다. 그 다음은 우리 차례야. 진태는 우리에게 계속 권유를 합니다. 충주 분원 과장 자리를 제발 맡아주게. 병원 사무실은 깨끗이 리모델링까지 맡겼다네. 우리 자넨 내 생명의 은인이 아닌가? 얼마 전 난동 부리는 환우 가족 때문에 내가 크게 다칠 뻔했는데 자네가 용기 있게 나서주어서 나를 보호해 주었으니 내 그 은혜를 잊을 수 없다네. 그래서 그 은혜를 갚는 차원에서 충주 분원 과장 사무실을 최고급으로 리모델링을 지시했다네. 내 선물 받아줄 거지? 계속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선영은 정순정 납골당해서 우리에게 파양을 선언했잖아요. 엄마가 왜 이러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으니 선영에게 당연히 섭섭하지는 않죠. 엄마는 자신과 수지의 사랑을 어떻게든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걸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영의 파양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즉 우리는 분명 선영의 파양 신청을 받아들여서 법적으로 완전히 남남이 된다고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 파양도 되었으니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자는 의미에서 우리는 충주 분원으로 이전하라는 진태의 제의를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곧 충주 병원으로 떠나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수지는 처음에는 안 된다고 오빠랑 떨어져 사는 거 너무 힘들 것 같다고 오해를 하지만 막상 우리가 떠나고 나니 수지는 주말마다 충주에 내려가서 우리와 연인 사이로 데이트를 마음껏 하게 되어 너무도 행복한 거예요. 이젠 우리가 파양도 되었겠다. 아무 거리낄 게 없는 거죠. 주변 이웃들은 모두 다 수지와 우리가 신혼부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와 수지의 생활이 점점 안정이 되어 가는데요. 우리는 이제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되자 봉사활동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가장 악명 높은 폐쇄 정신병원들 목록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곳의 환자들은 얼마나 사는 게 힘이 들까? 내가 주말마다 번갈아 순회하며 무료 상담과 처방을 해줘야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명 높은 폐쇄 정신병동들 앞으로 공문을 발송합니다. 매주 1회씩 이곳의 정신병동들을 번갈아 가며 순회해드리고 싶습니다. 제 정신과 동료 한 분과 같이 무료 치료 봉사 활동을 하고 싶다고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공문을 보내게 돼요. 그러자 모두들 한결같이 대환영한다는 답장 공문이 오는 거죠. 폐쇄 정신병동 환자들은 하나같이 상태가 심각한데 이렇게 고급 전문 인력이 2명이나 와서 무료 진료를 해준다면 환자들 상태도 더 나아질 것이고 그러면 병원 분위기도 한층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수지가 주말에 충주에 내려오면 같이 봉사활동을 다니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폐쇄 정신병동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데 기력이 하나도 없는 한 환자가 힘겹게 걸어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가 바라보는데 맙소사 바로 마리였던 거죠. 이사장님! 우리는 당장 마리에게 달려갑니다. 이사장님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마리는 우리를 보더니 너무 놀라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마리의 병실로 데려간 우리. 마리는 그동안 진태가 벌인 일을 낱낱이 이야기를 합니다. 분개하는 우리. 이사장님, 이건 심각한 범죄예요. 이사장님은 이곳에 오실 아무런 이유가 없으세요. 전문가인 제가 봐도 이사장님은 지극히 정상 중에 정상이세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어떻게 해야 이곳을 나가실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묻지 않아도 본인의 직업이니까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마리가 나가려면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진태의 현성 나영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이 인간들은 마리가 이 병동에서 나오는 걸 절대 반대하는 인물들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마리에게 현재의 가족들 말고 다른 가족은 없는지 물어보게 됩니다. 마리는 눈물을 흘리며 내 평생 소원 현성의 형 현우를 찾았으면 좋겠다고 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막연하지만 현성의 형을 찾는데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글의 맨 처음에 나왔듯이 장영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영사에게 현우 실종 당시의 사진을 건네받게 된 거죠. 그런데 사진을 보자마자 우리는 화들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납골당 사진과 완전 똑같은 아이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심지어 입은 옷까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당장 2장의 사진을 들고 마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우리와 마리의 유전자 검사가 실시되는 거죠. 결과는 당연히 친자관계 성사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들의 자격으로 마리를 폐쇄 정신병동에서 꺼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라마 결말에는 마리가 이 악당들 진태와 나영이 자신과 우리의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보고 벌인 일들이라는 걸 모두 다 알게 됩니다. 마리는 이 사실을 현성에게 모두 다 알리고 현성과 우리가 형제임을 알게 해주고 만나게 해줍니다. 현성은 범죄에 가담한 나영을 결코 용서할 수 없어서 이혼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진태는 현우를 해들병원에서 정순정 환자 아들로 이미 보았음에도 모른 채 했다는 것이 들통이 나서 그 이유를 캐묻다가 결국은 진태가 현우를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버렸다는 게 다 드러나 버리게 되고 맙니다. 진태는 어린이 유괴죄로 수배 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거부하고 도망을 가다가 결국 교통사고로 저 세상으로 떠나게 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고 드라마 결말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